뭐 30분 제가 원래 1000명 이하에서는 강의를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썰렁한 농담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제를 제가 Connecting the Dot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나름 아카데미엑스 얘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제 인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프로필 가면 아카데미엑스는 뭐 심플합니다. 사실은 기술 혁신과 이 실전 창업, 실전이라는 키워드를 일부러 넣은 건데 실전 경험이 있는 창업 교육을 하자라는 컨셉으로 교육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최근까지 이제 청강대 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전임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미친 거죠. 네, 정신 나간 짓이죠.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정지훈 교수하고도 같이 한 6년에 걸쳐서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신 분 다 아시죠? 이 느낌. 네, 이 느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저는 개발자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깔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는 분들은 이제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요새 용어로는 이제 스텔스 모드 창업을 한 거죠. 낮은 정상적으로 당연히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밤에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릉역에 있는 그 오피스텔 10평짜리 지금은 솔직히 뭐 창업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때 사실 창업이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이게 95년도에 시작한 건데 제가 이찬진 대표 막 성장할 때 그 이찬진 대표 보고 바라던 이찬진 키즈입니다. 이찬진 대표를 바라보던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네트워크로 한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받아서 개발을 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용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한컴 메모장 뭐 이런 것도 제가 개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가계부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지금에 와서는 핀테크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핀테크의 하나의 테마 중에 PFM이라고 있습니다.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실은 그 컨셉인데 제 필명이 사실은 퓨처 워커입니다. 미래를 걷는 사람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래를 걷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네. 미래는 알지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죠. 이게 이제 퓨처 워커의 슬픔인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거는 방향은 제대로 본다. 방향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뭐 이런 PC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제가 이게 1998년도에 했던 아이템인데 원격 교육 솔루션입니다. 이게 다 이제 연관성이 나중에 생기는데 원격 교육 솔루션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원격 교육을 하기 위한 솔루션을 공급을 했던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1998년도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간단하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네,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999년도에 제가 사업 제안서를 쓰고 1999년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닷컴 버블 시절입니다. 네이버가 200억 투자 받던 시절. 네, 그 시절에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29살짜리였습니다. 29살짜리 청년 풋내기 창업가가 투자 받겠다고 사업자에서 써서 그나마 투자를 받았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셀프TV.com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6초 내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죠? 2000년도에 만든 유튜브.com입니다. 유튜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창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제가 된다고 하면 딱 5년 뒤에 성공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대략.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99년도 2000년도까지 병렬적으로 다른 분하고 같이 했던 것도 이제 신바트닷컴이라고 요게 이제 여러분 소리바다 아시죠? 네, 그 소리바다를 P2P 기술을 풀어보겠다고 했던 시도였고요.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앞에서 했던 그런 가계부 이런 거를 유무선 통합 무슨 소리냐? PC, 웹, 그다음에 모바일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게 2002년도 제 마지막 벤처 아이템이었습니다. 망했죠. 네. 2002년도니까 그 당시는 피처폰에서 100K짜리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니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유무선 통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이디어는 좋으나 현실성이 없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결국 전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 타시면 조그맣게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고 200만 원에 해드립니다. 라고 지하철을 안 타시는군요. 여기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네. 그래서 32살에 인생을 리셋을 한 거죠. 사실은 군대도 특례로 다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뭐 24살부터 그냥 한 건데 한 8년 정도 살았지만 통장에는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마이너스를 이제 파산 신고하고 면책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에 좀 있다가 LG CNS에 컨설턴트로 입사를 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게 사실은 그 게임기용 소프트웨어가 이 당시 키워드는 임베디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인으로서 제가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CNS 들어가서 임베디드 플랫폼 컨설팅을 LG전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LG전자에 아예 35살 때 거의 40이죠. 38살 때 LG전자로 넘어가서 LG전자에서 글로벌 서비스 해보겠다고 한 딱 3년 컨설팅하고 2년 동안 250억 개발비 써서 해봤습니다. 그때 만든 게 뭐냐면 LG 링크인데요. 보십시오. 컨택, 캘린더, 갤러리. 이게 뭐냐? 네, 사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010년도 작품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했던 건데 LG 링크 그룹, 링크 지킴이, 이 링크 그룹이 뭐냐면 밴드입니다. 네, 뭐 심플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고 제가 나오니까 이 서비스 다 접었습니다. 네, LG의 미래가 저는 좀 걱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0년도까지 스토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키워드를 보시면 저는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창업이라는 키워드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했던 거고, 그 다음 키워드가 이제 결국 LG전자를 관두고 청강대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강대 교수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2년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방송 활동도 했었고요. 실물이 났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심사, 뭐 멘토링, 뭐 교육까지 당연히 강의까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광대 2년 다니다가 그 뒤에 이제 아예 카이스트 그러면 차라리 파트타임 교수를 하자. 네, 이것저것. 아까 그래서 저는 매우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맨 처음 발표에서 미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여섯 개의 직업을 가질 거다. 제 첫 페이지 보시면 제 명함이 사실은 지금 거의 4개입니다. 예,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죠. 사실은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경희대 교수를 하고 있을 텐데, 네, 뭐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제 경험들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제 플랫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 주제가 나름 그래도 어쨌든 교수로서 제 전공 연구 주제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고, 제가 계속 만들고 싶은 건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게 플랫폼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사람 만나면 뭐가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관심 있었던 키워드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좀 수다 좀 떨어보자 라는 시작을 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조그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팀블로그도 했고, 예, 매달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어떤 그 트렌디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한 500명 정도의 그런 전문가가 모였고,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코어 멤버죠. 그 핵심 운영진이 이제 워크숍도 따로 가고, 같이 어떤 트렌디한 레포트도 같이 쓰고, 책을 같이 쓰고, 그리고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한 6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죠. 야, 우리 이렇게 맨날 수다만 떨지 말고 좀 이 생태계, 이 업계에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라고 3년 전에 저희가 그 50명의 운영진 중에 20명이 모여서 엔젤 클럽을 좀 해보자 라고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엔젤 클럽이라는 말이 나온 게 솔직히 다시 한번 엔젤 클럽이 좀 시작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고, 막 또 뭐 항상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시작하면 남들이 쫓아오더라고요.
약간의 그 캐릭터니까 이해하시고요. 약간 참기 힘드시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 좀 남들처럼 그냥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엔젤이 아니라 비즈니스 엔젤이라는 걸 좀 해보자. 비즈니스 엔젤이라는 게 뭐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엔젤은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업계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벤처, 특히 성장 가능한 회사들을 그런 업계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투자까지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엔젤이고요. 그리고 뭘 할 거냐? 작은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M&A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는 한번 모델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차곡차곡 투자를 한 뭐 정준 교수도 일부 포함돼서 한 30여 개 회사를 좀 투자를 했고 그중에 이제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가 현재 저희가 투자한 뒤에 다음 달부터 매출이 나와서 작년 매출 105억 웹툰 팔아서 웹툰 안 보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고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내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내고 계신데 제 아들을 포함해서 올해 매출 한 500억 정도 보고 있고 올해 기업 가치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내년 기업 가치 이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MBC 기업 가치가 8천억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뭐 에바인이라는 이 뭐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전화번호부 서비스죠. 저런 서비스 작년에 투자했었고 이 회사 이제 직접 제 개인 이름으로 투자한 건데 피코 프로젝터 이 프로젝터 아시죠? 네, 이 프로젝터가 요만한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딱 손만한 주먹만한 프로젝터가 있는데 피코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제가 사업자문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이 국내 판매는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올해 뭐 매출 1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했었던 거죠. 3년에 걸쳐서.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제 상황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뭘 하고 있지라는 걸 자꾸 돌이켜 보는 거죠. 돌이켜 보니까 일단 제가 엔젤 투자자들을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엔젤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까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엔젤 투자자들을 모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처럼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교육이 가능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꼭 책이나 강의나 뭐 투자는 하진 않지만 내가 사업 개발은 같이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을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제 주변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플랫폼 바로 이게 플랫폼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저희 그 커뮤니티에 있는 운영진들과 야,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한국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온 거고요. 제가 보기엔 한 3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일단 펀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펀드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많은 거를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창업이 뭐 교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하고 초기에 펀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케팅 파트너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파트너든 그러면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을 멘토라고 저희는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게 한 8년 정도인데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를 돌이켜 보는 거죠. 그죠? 돌이켜 봤을 때 첫째는 분명한 거는 대학 다음 단계 대학을 졸업한 뒤라도 대학원을 졸업한 뒤라도 실제로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지식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연구를 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의 대학과 그것이 아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창업 교육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빠른 컨텐츠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학교는 필요하다. 그게 대학교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도 최근 한 3년 동안 창업 교육을 강의를 해봤지만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3시간 정도 특강을 듣고 그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사실은 교육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창업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가들의 100% 중에서 제 생각에도 1%의 분들은 창업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마크 주크버그는 창업 교육 받은 적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30%의 분들은 교육을 하면 실패는 줄일 수 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네.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마크 주크버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얼굴은 제가 좀 낮긴 합니다만, 네. 마크 주크버그 정도 되지 않는 분들한테 분명히 창업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2시간, 3시간짜리 특강만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는 건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3년 동안 해보니.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교육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은 거고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무크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심지어 오픈 소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크의 기본 시작, 소위 말하는 무크 1.0이라고 하는 현재 무크는 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오케이, 내가 미국에 있는 훌륭한 교수진들의 강의를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어. 좋죠. 근데 그게 전부죠. 현재는. 제 생각은 창업교육이라 해도 강의가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내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최소한 7시간, 8시간, 10시간, 2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실제 그런 강의에 추가적으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워크숍을 해야 되는 거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 온라인 온리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특히 창업교육은. 이건 이론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항상 생각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들을 연결하는 건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점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용을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도대체 여지까지 뭘 해왔지? 잘 보시면 저는 창업을 6개의 회사를 만들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 망했습니다. 네. 8년 동안.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 6년 동안 창업, 교육, 방송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정지훈 교수를 포함한 훌륭한 이런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점들을 연결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3개의 회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카데믹스는 이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인사이트 있는 주변의 강사진들과 깊이 있는, 수준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크 스타일로, 무크 솔루션 기반으로 제공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카데미 X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카데미 X의 목표를 조금은 높여 잡아보자.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정도는 우리 성에 안 찬다. 우리가 그 정도 이상은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최소한 아시아에서 최고로 얘기할 수 있는 창업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회사.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란 말이 또 한 번 다시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겟은 명확합니다. 어떤 시장, 뭐 비즈니스니까 이것도 시장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을 하자. 그리고 이러한 기술 기반의 창업 엔터프레너십, 기업가 정신 교육이 분명히 스타트업을 위한 것만을 위한 교육은 아닐 것이다. 3년 뒤에 중견기업, 대기업도 이러한 기업은 필요하다. 교육은 필요하다. 라는 저는 가정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하면 5년 내에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온리만 갖고는 아닌 것 같다. 특히 한국에선. 그리고 창업교육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용어가 더 맞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플립드 러닝이 훨씬 더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플립드 러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독점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실습 위주에. 그래서 온오프라인 연계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는 B2C를 하지 않겠다. B2B. 무슨 얘기냐? 저희가 모든 고객들을 직접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컨텐츠와 우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학교나 정부기관이나
창업보육센터들이 저희 거를 가져다가 더 육성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자라고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복된 얘기지만 결국 수준 높은 교육을 온라인으로 일단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또한 저희 멘토풀을 통해서 온라인 멘토링까지 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그 아카데믹스는 사실은 지금 직원이 몇 명 없습니다. 뭐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져가고 저희 주주 파트너 회사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온라인은 통합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과 컨텐츠를 창업 보육기관, 정부 단체든 뭐 대학교든 여러 그런 기관들한테 제공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드 피플이 될 사람들은 일단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주변에 얘기했고 여기 계신 한 12명의 정도의 강사진이 1차로 참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몇몇 보시지 마시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스타트업과 창업 교육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미 5년 동안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실전 창업이라는 얘기와 실전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육 플랫폼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계속 제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 뭐냐?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 교수진들도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문성으로 각자가 그럼으로써 계속 혁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게 기존에 제가 보기엔 대학교와는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왜? 솔직히 저도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님들의 골은 뭡니까? 정교수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수님끼리 얘기하자고요. 그죠? 네. 그렇지만 저희 플랫폼은 정교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서바이벌이죠. 무슨 얘기냐? 자기가 빠르게 변하는 창업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면서 이 플랫폼에서 학생이 되는 분들한테 밸류를 계속 자기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서스테이너블하기 위해서 기업 파트너들을 주주로 참여를 시켰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카데미엑스의 법인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과 이런 그 교수진들과 같이 컨텐츠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후보 고객들, 사실은 제가 교육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곳들이 다 서울에 있는 현재 1차 타겟입니다. 1차로 서울에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 내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한테 이 컨셉과 컨텐츠를 제공하자라고 지금 얘기 중이고 몇몇 군들과는 뭐 MOU 단계는 이미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만 나오면 되는 거고 이런 과목들을 먼저 지금 설계를 해서 동영상을 찍고 온라인 무크 플랫폼 위에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솔루션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드엑스에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이 덩어리가 꽤 큽니다. 꽤 큰 솔루션인데 그걸 가져다가 일단 한글화를 하는 거죠. 한글화를 하고 아카데믹스는 철저하게 컨텐츠 회사입니다. 저희는 기술 회사는 아닙니다. 교육의 기술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창업을 위한 회사지, 그죠? 기술 창업을 위한 회사지 기술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에는 욕심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사의 골은 명확하게 창업, 교육, 컨텐츠 전문 회사입니다. 단 그 컨텐츠를 우리가 혼자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걸 저희는 대표 교수라고 부르고 있고 강의 교수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라인 컨텐츠 이외에 오프라인 그 워크숍과 교육들은 저희 파트너 회사들이 그게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정부 산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협업하는 비즈니스를 하자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책을 2년 전에 썼습니다만 2,000부가 안 팔렸습니다. 2,000부가 안 팔린 책의 저자 황병선입니다. 감사합니다.